예, 안녕하세요. 최기원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111이네요. 예. 처음으로 한번 노트북으로 녹음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제 장치를 통해서 1년, 작년 한 해 홈 스튜디오로 방송, 그 다음에 녹화, 이런 것들을 좀 해봤더니, 이제는 데스크탑 말고, 노트북도 함께 써야 될 일들이 좀 늘어나서요. 이제 외부에 코칭 나가다 보면 환경 셋업을 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체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업체들 대상으로 그 접속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노트북에 더 많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소리, 음량, 영상 어떻게 녹음되는지 어떻게 녹화되는지 테스트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좀 소개드릴 내용은 저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나 뭐 쇼핑몰 가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그러죠. 분석 코드를 삽입을 할 때, 작년, 재작년 구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구글 애널리틱 디폴트로 이렇게 설치를 자동으로 하게 되면 추적 코드가 GA4 버전 기준으로 생성이 돼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메인 디폴트 설정이 옛날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라고 그래가지고 UA 기준으로 이제 디폴트 세팅이 되고, 원하면 GA4로 이렇게 좀 높여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옵션을 허용해 줬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거꾸로 바뀌어 가지고 일단 GA 설치를 하게 되면 GA4를 그냥 기준으로 먼저 설치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GA4가 예전에 UAE 시절에 페이지 뷰 위주로 분석을 하다가 이게 이제 각각의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방문자나 유저의 행동 이벤트를 중심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보고서를 보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상 GA4가 자동으로 딱 설치돼 버리고 나면 어떤 보고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난주에 갔던 첫 킥오프 새 미팅을 했던 업체 중에 하나도 아직은 이제 이런 온라인 사업, 온라인 홍보 사업을 좀 처음 해보는 데라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이런 추적 코드가 세팅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어떤 고객들이 얼마만큼 오는지 방문 체크라도 해보기 위해서 우선 구글 추적 코드부터 심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제일 먼저 구글 GTM 코드, 컨테이너 코드라고 그러죠. 컨테이너 코드는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코드는 빈박스라고 제가 그랬죠. 깡통이라고. 그래서 거기 GTM 코드를 심어놨다고 해서 어떤 추적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빈 깡통 안에다가 이제 구글 추적 코드든 아니면 네이버 추적 코드든 페이스북 추적 코드든 추가로 이제 깡통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CC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만약 비유를 한다면 LG CC 카메라가 돌아가고 삼성 CC 카메라가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렇게 GTM 깡통만 일단 홈페이지에 심어놨을 때 어떻게 최초의 CC 카메라 추적 코드를 심는지 그거 하나 하고, 또 이전에 앞서서 GA4로 세팅되어 있는 구글 애널리틱에서 어떻게 하면은 옛날 버전 UA 유니버설 애널리틱스 코드를 따로 심는지 새로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외로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분석 책들은 거의 다 옛날 UA 버전으로 쓰여져 있지 GA4로 쓰여진 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GA4로 첫 번째 보고서를 보셔도
예전 그 UAE죠. UAE 구조에서 보고서를 보던 그런 그 습관 혹은 경험이 없으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GA4로 깔려버린 그 구글 애널리틱 상태에서 옛날 UAE 코드를 어떻게 따가지고 다시 이거를 뭐 심는 건 빼고요. 심는 거는 이제 이미 GTM 코드 컨테이너 코드를 이미 심어놨다고 전제하고 이미 심어져 있는 그 GTM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이 새로 생성한 그 UAE 코드를 어떻게 이제 태그화 시켜가지고 추적 코드화 시켜가지고 심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다반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또 굉장히 꼭 필요한 구글 추적 코드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니까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요. 자, 이 사이트 지난주에 제가 처음 만났던 사이트고요. 들어갔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아무런 그 추적 장치도 안 깔려 있었어요. 뭐 구글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네이버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그 지메일 그 공용 회사 아이디가 있냐 물어봐가지고 있다 그러길래 좋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일단 GTM 코드부터 컨테이너 코드부터 받자. 그래서 여기 GA 이제부터 화면 들어갑니다. 여기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렇게 해서 태그 관리자로 설치를 하고 지금 보면 태그 하나도 안 돼 있죠. 완전히 샘핑이다, 심핑. 여기 보면 태그만 심어놨지 아무것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그런 상태예요. 000 보이시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GTM 코드를 만약에 이제 우리 서버에다 심었다면 그 심은 전제하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를 보여줄 건데, 자, 맨 먼저 필요한 게 이 구글 애널리틱스로 가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뜹니다. 개요. 여기서 보면 실시간. 이게 이번에 GA4로 자동 설치가 됐을 때 뜨는 첫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시간 혹은 그 다음에 개요 화면. 자, 보면 제가 이 사이트에 지금 한 군데 접속이 되어 있나? 홈페이지 접속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볼까요? 홈페이지 접속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홈페이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홈페이지가 요거 같아요. 퍼즐 소일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홈페이지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추적 코드를 2개를 심어놨죠. 그러니까 추적 도우미죠, 도우미. 픽셀 코드 여기 페이스북 픽셀 헬퍼라고 하는 건데 여기 no 픽셀 파운드. 픽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구글 코드가 돌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건데 요거 이네이블하고 새로 고침. 이게 심어져 있으면 여기 이 태그 어시스턴트가 뜨면서 어떤 게 심어져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펼쳐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리절트 태그 애널리틱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라고 돼 있고 여기 구글 태그 매니저만 달랑 심어져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그 설령이 컨테이너 박스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얘는 빈 깡통이기 때문에 추적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애널리틱스 가가지고 자 여기거든요. 퍼즐 연식 이렇게 리로드를 시켰을 때 분명히 제가 접속 하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접속을 하고 있으면 이걸 실시간으로 봤을 때 그 한 사람이 현재 접속돼 있다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무선으로 접속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실시간 현재 사용자 지난 30분 동안의 사용자를 GA4에서는 디폴트로 추적을 해주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한 명 붙어 있는데 여기가 계속 0으로 돼 있잖아요. 이유는 아직 깡통만 심어놓고 그 깡통 안에 추적 장치를 하나도 안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그 구글 추적 코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걸 CC카메라 용도로 설치하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CC카메라를 구글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구글 분석 쪽에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구글 애널리틱스 일단 설치가 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접속이 되면서 왼편 맨 하단에 가보면 여기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열어보시면
원래 구글의 이 분석기는요, 이 단계가 원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정, 속성, 그 다음에 여기에 옛날에 보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는 보다시피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속성까지만 있죠. 예, 분명히 속성의 값이 하나 이게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뭐 2985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GA4일 때 그래요. GA4일 때는 이제 계정하고 속성만 있으면 이걸 각각의 어떤 사이트, 뭐 웹사이트, 앱,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체 우리랑 연결될 수 있는 제반의 기기와 웹브라우저와 이런 데서 그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통합적으로, 이거 그래서 스트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본다는 차원에서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얘기를 GA4에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앱과 웹, 어떤 사람이 웹페이지를 보고 있다가 같은 페이지를 또 앱으로 넘어가서 봐. 뭐 이러면 그 연장선에서 크로스 디바이스 추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것까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강화된 그런 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지금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웹페이지만을 구성을 해놨지 앱은 아직 개발한 것도 없고 배포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앱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웹 데이터만 추적을 해도 충분하고요. 그럴 때는 굳이 이 어렵게 데이터 설정을 하고 그러느니 옛날 방식의 그 유니버셜 에넌드 코드만 다시 심어가지고 웹사이트만 추적을 해도 돼요. 물론 일단 GA4가 생성이 되면 일단 데이터 추적은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럼 옛날 그 속성 값을 가져오는지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회사명을 하나 정해져 있고, 여기 속성 보면 요 상단에 여기 관리 메뉴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관리에 속성 이 계열에 가보면 맨 위에 속성 만들기라고 있어요. 요걸 누릅니다. 예, 그러면 속성 만들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자, 잘 보세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 4 속성을 만들면 웹 및 앱 데이터를 함께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속성 이름을 먼저 넣으라고 나와 있죠. 여기 속성 이름은 아까 계정은 이미 우리 회사명, 우리 회사의 전체명으로 그 계정명을 쓰면 되고요. 속성명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회사여도 사이트를 여러 개 관리할 수 있잖아요. 뭐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 관리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그 큰 아이템의 어떤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 1 홈페이지를 만들고 저 아이템을 위한 2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회사는 같은데 그 관리하는 도메인이 몇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에 그 도메인별로 따로 만드는 거, 이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 이름은 여기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이트가 거의 한 2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제 회사명으로 혹은 그 사이트명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임의로 퍼즐 소일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을게요. 퍼즐 소일. 네. 그냥 명칭으로 쓰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UA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속성을 옛날 유니버셜 애널리틱으로 분석을 하겠다라고 기존에 있는 아까 만들어져 있는 속성 하나 있었죠. 그거는 이제 애널리틱 4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여기에 유니버셜 애널리틱 코드로 같은 그 홈페이지를 추가로 추적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간대는 꼭 한국어로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왜? 주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추적할 때는 그 지역 내에서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어느 단위에서 움직이는가를 추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추적하려고 하는데 미국 시간에 맞춰 놓는다든가 혹은 또 그 대한민국 사람들 상대로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 통화를 뭐 미국 달러로 맞춰 놓는다든가 하면 나중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시간대, 사람들이 행동하는 시간대와 그 사람들이 그 주로 쓰는 혹은 우리가 좀 주로 써야 되는 그 원화 단위 대한민국 원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 구글 추적기는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딱히 따로 세팅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미국 달러로 돼 있어요. 이거를 대한민국 플러스 09예요. 그 다음에 KRW 원으로 바꾸는 건 기본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요걸 그대로 다음을 눌러버리면 아까 처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앞부분에서 우리 이 페이지 넘어오기 전에 여기 GA4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GA4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이게 지금 현재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GA4는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 이걸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여기서는 여기 다음 버튼 바로 위쪽에 고급 옵션 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숨겨져 있고 살짝 눈에 띄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게 바로 옛날 버전의 UA 코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열어볼게요. 클릭해서. 자, 열면 이렇게 펼쳐지죠, 아래로. 자, 여기 나오죠, 이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 만들기. 자, 요거를 쓸 거냐는 거죠. 쓴다고 체크를 해서 스위치를 켜줘야 되겠죠. 켜주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원래 옛날에 그 구글 애널리틱 만들 때 그때 화면이 이제 비슷한 화면이 나오죠. 이 사이트의 URL이 어떻게 되냐. 그것부터 이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이트 아까 URL이 어디 됐죠? 요겁니다. 도메인까지만 하시면 돼요. 뒷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복사. 그 다음에 세팅에 다시 들어가서 따따따도 이게 뭐 웹서버를 따로 갖고 있지 않는 한 굳이 따따따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 HTTP 보면 이 회사는 뭐 이렇게 그 고객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서 아직은 이게 보안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보안 처리 보통 회원 가입을 시킨다든가 뭐 거래 그 결제가 일어난다든가 하면은 요새는 무조건 이 보안 처리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그 카드 결제나 뭐 회원 가입이나 고객 DB가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들에서는 허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주 간단한 홈페이지로 지금 안내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S가 안 들어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S를 넣는 게 좋습니다. 뭐 S를 어떻게 넣어요? 그러면 그건 SSL 그 보안 인증이라고 요새는 그 웹 호스팅을 하면 거의 디폴트로 다 넣어줘요. 웬만하면. 옛날에 돈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돈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필요 없고요. 지원에는 대신에 여기 선택지를 여기 S가 아직 없는 데니까 이건 없는 걸로 이렇게 먼저 S 없는 걸로 선택을 하고 요걸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미 있으니까 앞에. 자, 그렇게 해서 도메인 네임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얘가 또 물어봐요. 자, 이렇게 내가 썼더라도 자, 구글 애널리틱스 4 속성과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을 둘 다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디폴트 옵션이에요. 오케이, 둘 다 만들겠습니다가 옵션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이미 GA4 속성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보여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만들잖아요.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또 만들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를 하나 더 갖고 싶은 게 지금 목적이니까 이 옵션 현재 체크되어 있는 거를 요걸로 바꾸세요. 어떻게?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만 따로 만들기. 이미 GA4가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폴트로 GA를 처음 접속을 할 때 얘가 자동으로 GA4를 하나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고 또 이렇게 생성하시면요. GA4가 두 개가 생겨. 헷갈려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꼭 조심하시고 여기를 선택하세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만 하나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계정의 속성을 98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한 회사가 이 구글의 추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추적 코드를 세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CC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100개까지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이제 두 개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98개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이제 누릅니다. 요거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고급 옵션을 펼쳐 가지고 요 스위치를 켜준 다음에 여기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두 개 다 만들기 대신에 요거 유니버셜만 따로 만들게요 라고 하는 이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못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헤매면서 또 만들어버리고 또 만들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을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요거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그러면 이제 요건 그냥 구글이 우리 걸 공짜로 쓰는 조건으로 니네 회사가 어떤 성격의 회사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다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여기가 건축 자재 및 땅을 다지는 뭐 그런 쪽이니까 여기는 일종의 뭐 조경은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 빌딩 그 집안 다지고 그러는 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이니까 직원은 꽤 돼요. 한 11명 이상은 될 거예요. 최소한 열에서 100명까지니까 중간 직원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당신은 요 구글 애널리틱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요구사항, 니즈, 그 기업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기업인지를 응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객 누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어요. 내 웹사이트
얼마나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 기기 플랫폼에서 우리 데이터 측정해 보고 싶어요. 광고 미셔적화 하고 싶어요. 전화는 뭐 이제 뭐 의미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쇼핑몰이라면 당연히 써야 되고요. 다른 일반적인 그냥 안내용 홈페이지라면 굳이 전환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우리 쪽 그 원재료나 우리 쪽의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나중에 고객 발굴의 한 목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컨텐츠의 수익성 측정 이런 게 우리 조금 덜 하겠네. 근데 뭐 다 차단됩니다. 온라인 판매까지는 안 할 거니까 샵은 따로 없으니까 요건 뺄게요. 앱도 아직 설치 안 해놨으니까 배포 안 했으니까 앱도 빼고 리드 생성 측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나 특히 B2B로 어떤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데라면 요 리드라는 게 연락처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만들기.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뭘 줬었어요? 새로운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를 기존에 있는 GA는 그대로 놔두고 UA 코드만 하나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예전 방식의 UA 코드입니다. 여기 보면 UA216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여기 하나 이제 따로 얘나만 하나 별도로 생성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전체를 일단 카피를 해놔도 되고요. 혹은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구글에서 다 지금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그 매니저를 이미 심어놓은 상태에서는 이 전체 코드를 뭐 심지 않아도 돼요. 여기 UA 코드의 넘버링만 요것만 딱 따놓으면 그것만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카피해서 복사해 놓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번 우리 메모장 같은 걸 열어 가지고 여기다 하나 이따 따다 써야 되니까 일단 카피를 해 놓으세요. 붙여넣기로. 오케이. 사실 필요한 건 여기 요 숫자 ID 값만 따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따서 쓰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자 요거 일단 닫지 마십시오. 세이브 해 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연결된 사이트를 태그할까요? 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연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글 GA4는 디폴트로 이미 하나 만들어 줬는데 얘가 하는 그 핵심적인 주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웹사이트나 앱 그 기기가 달라지더라도 그걸 크로스로 체킹할 수 있고 크로스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강화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 UA 코드는 주로는 웹사이트를 추적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우리가 GA4를 아예 안 쓸 거면 몰라도 그걸 미래에 쓸 거라면 UA에서 잡는 데이터도 GA4한테 넘겨주고 또 GA4한테서 잡은 데이터도 UA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서로 옛날 버전과 신버전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서로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도록 연결을 그 두 개의 계정을 연결해 주는 거를 이 연결된 사이트 태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어려운 그 개념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왕 이미 앞서 우리가 발급받았던 디폴트로 이미 생성됐던 GA4의 계정하고 지금 여기 UA를 새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UA 그 태그를 두 개를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 만든 UA에서 데이터를 잡아온 거를 GA4한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GA4에서 잡은 정보를 새로 만든 UA 쪽에다가 이렇게 상호 그 싱크를 시켜줄 수 있어요. 동기화를. 그걸 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었으면 요 넘버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전에 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코드 있었죠. 요 위에 다른 앞에 있었던 속성 그거하고 얘를 매칭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펼쳐보면 자 어떤 연결 태그를 쓸까요? 그리고 닉네임을 뭘로 할까요? 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연결할 태그의 아이디를 넣으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가 그 GA4 여기는 지금 UA하고 기존에 있었던 GA4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GA4를 갖고 써주시는 게 필요하죠. 아까 미리 발급받았던 그 데이터에 관리 다시 한번 가보면 각각 걔가 갖고 있었던 먼저 만들어졌던 여기 뒤에 보기가 따로 있지 않았던 이 속성만 있었던 요 값 있죠. 요 값. 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속성 설정 항목을 보면 얘들은 지금 다 대한민국으로 잘 돼 있고 여기 보면 속성 아이디 값 여기 보이시죠? 요게 새로 만든 UA 코드하고
예, 이미 만들어져 있던 얘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속성 아이디 값 요것만 가져오면 돼요. 요거를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붙여 넣어주고, 올바른 태그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이게 맞는데 뭐가 빠졌나? 이렇게 카피해서 옮겨 붙일 때는 뭐 이렇게 뭐 앞이나 뒤에 공백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이게 가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아이디 값 맞거든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까 퍼즐 CNC라는 그 사명이었죠. 그러면 퍼즐 ENC죠. ENC 이거 GA4죠. 이게 GA 잘못 써야겠다. GA4 버전. GA4 버전의 요 넘버로 나는 연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근데 이거 태그에 제가 틀린 게 없는데 왜 이게 올바른 태그 아이디로 입력하세요 라고 빨간색이 켜지죠? 확인해 봐야 되겠네. 빠뜨린 거 있나? 298589676 이거를 하여튼 정확하게 하려면 차라리 요거 가끔가다 이렇게 앞이나 뒤로 공백이 들어가면 그 공백도 또 하나의 문자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드래그로 카피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종이 2장 겹쳐 있을 때는 요걸 카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복사 아이콘이거든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복사했고 복사한 거를 컨트롤 V. 그런데도 이게 안 없어지네. 왜 그럴까요? 여기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연결 버튼 한번 눌러서 연결이 되나 보고, 안 되면 여기 지금 에러가 나서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 자세히 알아보기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 태그의 아이디를 넣는 게 맞긴 맞거든요. 자세히 알아보기. 웹사이트 및 앱용 애널리틱스를 설정하는 방법. 여기 GA4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연결을 한다. 이쪽에 속성 만들기를 추가하는 경우고, 여기 보면 최대 100개의 속성, 유니버설 엔드 속성과 GA4 속성을 원하는 데 조합할 수 있다.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데이터 스트림으로 추가할 때 이건 이 GA4에서 세팅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하는 건데, 여기 G-ID를 찾아가지고 그걸 넣으라고 나오네요. 이거 좀 자세히 볼까요? 속성 선택 도구에서 G-ID 값을 가지니 그걸 넣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속성을 찾아볼까요? 여기 아이디는 맞는데 속성,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설정, 어시스턴트 설정, 데이터 설정. 이걸 한번 추가로 볼게요. 속성 액세스 관리. 닫고. G가 붙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 설정, 데이터 수집. 이따가 이건 시작하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스트림. iOS 모드에 대해서 313. 여기 나왔네. 요거네, 요거. 아하. 이쪽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값이 웹스트림이라는 정보인데, 결국은 이 GA4가 측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측정 요소들이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A4가 기존의 UA랑 다른 점이, 기존 UA가 주로 페이지 뷰가 어느 페이지가 열렸냐, 안 열렸냐, 이거를 주로 추적하는 데 반해서 GA4는 각각의 그 웹페이지 안에서 고객들이 일으키는 행동 하나하나를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측정하는 게 이 페이지가 조회됐냐, 그 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 정도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지 스크롤이 되는 거냐, 혹은 어느 페이지에서 이탈, 빠져나가는 클릭이 발생하는 거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위에 3개가 더 있다고 돼 있죠. 펼쳐보시면 여기 이 사이트에 검색하는 사람, 사이트 내 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트 안에 동영상이 있으면 그 동영상을 몇 프로까지 사람들이 따라오느냐, 그 다음에 만약 파일 다운로드 버튼 같은 게 있으면 파일 다운로드 버튼이 눌리냐 안 눌리냐, 여기까지 이렇게 6가지의 기본 그 이벤트 행동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추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디폴트로 다 추적을 해요. 이게 GA4가 수집하는 6가지의 디폴트 이벤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예, 측정 아이디를 갖다가 카피해 오는 거네요. 아까는 그 그냥 속성 보고서의 아이디였고, 지금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는 요 측정 아이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카피해야 돼요. 요거 복사해서. 예, 오랜만에 해보니까 헷갈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태그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 코드를 갖다 넣어줘야지 속성 아이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그라는 게 이 추적 코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그의 아이디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GA4 그 보고서 그 아이디 일련 넘버를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에러가 난 거네요. 요거 다시 컨트롤 V. 자, 됐죠 이제? 오케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GA4의 그 추적 코드 넘버, 요거를 좀 전에 우리가 새로 만들려고 했던 UA 버전하고 통일을 시켜라. 데이터 간에 서로 호환을 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데이터가 추적하는 거는 요 퍼즐ENC라는 사이트에 기존의 GA4 기준으로 이벤트를 추적하는 옵션인 거예요. 오케이? 이제 연결. 예. 그러면 연결을 이렇게 퍼즐ENC GA4하고 이 G코드가 들어가면서 연결이 하나 이제 됐죠. 그럼 된 거예요. 여기서 연결은 이제 됐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나오면 이제 UA 코드는 UA 코드로 새로 하나 생성했고, 그 UA 코드에서 새로 수집하는 정보를 기존에 있던 GA4에다가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도록 싱크 연결 작업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태그를 심어야죠. 이제 어디 가서 심어요? 컨테이너 가서 구글 태그 매니저 가가지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그 UA 코드를 하나 새로 따가지고 그거를 지금 메모장에다가 하나 따로 지금 아까 저장해 놨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여기다 저장해 놓은 거. 요것만 하나 카피하면 됩니다. 요 UA 코드 새로 받은 거에 요 추적 코드 넘버, 요거 아이디만 따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새로 만들면 돼요. 이제 빈 깡통, 이 구글 태그 매니저 빈 컨테이너에다가 하나씩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작동할 태그를, 추적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심어주면 돼요. 자, 여기 새 태그 눌러도 되고, 태그에 가가지고 새로 만들기를 해도 되고요. 태그 탭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GA 페이지 뷰라고 해가지고 옛날 거 GA4로 만들어진 게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죠. 제가 좀 전에 연결을 시키는 순간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지 뷰를 지금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의 GA4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름 없는 태그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다가 UA 태그라고, 옛날 버전이니까 UA, 보통 페이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태그를 보통 페이지 뷰 태그라고 그래요. 페이지 뷰 태그. 태그란 말은 안 써도 이 태그 옵션에 있는 거니까 다 태그가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태그를 어떤 옵션, 어떤 타입으로 만들 건지를 물어보는데, 여기 몽단 연필 눌러가지고 요 옆에 태그의 유형을 띄우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UA 있죠.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요거를 선택해 주면 돼요. 이게 지금 UA 버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의 GA4하고 GA4에 대한 이벤트 추적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이건 새로 GA4 추적 코드를 새로 심을 때는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그러니까 요거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 여기 태그를 하나 추가할 건데, 그거는 기존의 옛날 버전의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추가하겠다. 그럼 추적 유형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보시면 요거는 그냥 그 페이지 뷰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따로, 여기 원래 옵션이 나오는 건데 페이지 뷰 쪽으로 안 나오네요. 잠깐 해볼게요. 이거 뭔가 지금 펼쳐져 있는 부분이 뭔가 지금 덜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펼쳐지는 게 맞아요. 이거 일단 한번 저장해 놓고 다시 한번 수정 모드로 가볼게요. 실행 트리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요 태그가 어느 페이지에서 동작하도록 만들 거냐라는 건데, 이건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모든 페이지에서 그 한 번씩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페이지로 설정하면 됩니다. UA 태그 페이지 뷰는 트리거 추가해 가지고 여기 맨 앞에 페이지 뷰는 페이지 뷰인데, 모든 all 페이지 뷰에서 이 태그가, 이 추적 코드가 동작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전에 여기 추적 유형이 정확하게 지금 세팅이 안 됐거든요. 여기 추적 유형에,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셋업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뜨죠? 떠야 되는데. 여기서 추적된 데이터를 어디로 물고 오라라고 이제 그 애널리틱스
아까 우리가 받았던 그 태그 값을 여기서 설정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안 떠서 이상하네요. 요거 일단 저장해 놓고 나중에 수정이 되나 볼게요. 예,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NLT 설정 변수를 선택하거나 예, 추적 아이디를 설정하세요 라고 뜨는데 요게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선택지가 안 펼쳐져. 이유를 모르겠어요. 펼쳐져야 정상인데 다시 한번 리로드해서 작업해 볼게요. 새로 세팅할 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태그에 갔더니 예,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 있고 새로 만드는 게 지금 인정이 안 됐죠. 그럼 다시 이름 없는 태그 대신에 UA 페이지 뷰 태그. 태그의 유형은 뭘로 한다? 유니버셜 NLT로 한다. 자, 이제 나오네요. 아까 뭔가 그 앞부분에 있었던 제가 이거 어저께부터 펴놨던 아마 그 켜놨던 그 페이지이기 때문에 보통 쿠키라고 그러죠. 캐시. 예전에 그 캐시가 아마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페이지 뷰 설정 변수 선택. 그럼 뭐 여기서는 그 아까 그 GA4 같은 경우는 이벤트 베이스로 추적을 하지만 이 UA 코드는 그 여기 페이지 단위로 추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적 유형은 그냥 페이지 뷰 디폴트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자, 요 설정 변수를 선택한다는 거에서 열어보면 예, 기존에 UA에서 기존의 유니버셜 NLT를 만들어 놓은 변수가 있으면 갖다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태그를 만드는 거라서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만든 것도 없고 갖다가 올 것도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새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 돼요. 새 변수를 하나 만들어 쓰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요 새 변수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 없는 변수를 만들어 쓰겠다고?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해서 지정을 해봐. 그러면 내가 갖다 쓸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면 구글 애널리틱에서 아주 자주 쓰게 되는 태그이므로 내가 미리 구글 애널리틱한테 이런 변수라고 설정을 해서 쓰겠다. 일종의 예, 맞춤 변수인가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내가 만들어 쓰는 설정 변수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는데 변수를 만드실 때는 꼭 예, 소문자를 쓰세요. 소문자 하이픈 언더바 네, 대문자를 쓰는 경우 변수에 쓸 수는 있으나 예, 가급적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소문자를 쓰는 게 좋고요. 이럴 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UA 언더바를 쓰면 좋겠고요. 트래킹 아이디거든요. 추적 코드니까 TRACKING 트래킹 아이디죠. 아이디를 떼서 쓰든 붙여 쓰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아 트래킹을 하긴 하는데 UA 코드로 추적을 하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 변수의 예,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주고 나서 코드는 예, NLT 코드인데 여기 드디어 이제 추적 아이디가 나오죠. 아니 그게 트래킹만 하고 그 추적한 데이터를 어딘가 서로 매칭시켜서 보내줘야 되잖아. 그 아이디가 뭔데?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비로소 이제 아까 우리 카피해놨던 거 있죠. 요거 예, UA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추적 코드 아이디에 넣어줘. 여기다가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 추적 코드를 UA 트래킹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변수화 시켜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원래 불러오고 싶은 그 써야 되는 숫자는 요건데 요거 대신에 귀찮으니 요건 숫자는 매번 찾아가서 저번에 뭐라고 뭐 몇 번이라고 했지? 그 찾아간 다음에 또 가져오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예 요 아이디를 UA 언더바 트래킹 언더바 아이디라고 그냥 정의를 해놓자. 이 변수 값으로 이렇게 미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어요. 요 코드만 여기 넣어주고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비로소 요렇게 여기 변수가 되면서 이렇게 집합교시가 두 개가 양쪽으로 붙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래는 아까 뭐 UA 뭐뭐뭐 다시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코드가 요 변수 값이 오면 그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변수 하나가 새로 세팅이 되면서 이제 요런 태그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든 열리거든. 여기 이제 트리거를 이제 여기서 해줘야 돼요. 아까 all 페이지가 안 먹었었죠. 트리거 열어가지고 예, all 페이지. 어떤 페이지가 열리든 간에 그거를 페이지 트래킹을 추적해가지고 그 추적한 값을 어디로 보내라? 요 UA 트래킹 아이디라고 그 서로 매칭되어 있는 그 서버로 보내라. 이런 뜻의
명령 태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GA의 UA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UA의 페이지 뷰를 추적하는 태그를 아주 기본 태그라고 그래요. 베이직 태그라고도 하고 페이지 뷰 태그라고도 하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GA의 페이지 뷰, 여기서 말하는 GA는 GA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UA 페이지 뷰 두 개가 이제 만들어졌죠. 각각 추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지만 아까 두 개의 그 추적 코드 값을 서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호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따로 놀고 따로 작업을 하지만 그 작업된 결과 데이터는 둘이 서로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크해보는 그 화면이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미리 보기 화면. 자, 지금은 이 퍼즐 ENC 들어가봤자, 예, 심긴 심었지만, 아까 처음 봤던 대로 여기 태그 매니저 하나밖에 안 보이죠. 예, 요거를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허용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코드 값들이. 열어볼게요. 자, 하나가 더 나오죠, 이제. 단순히 아까는 태그 매니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기 구글 사이트 태그라고 해가지고, 여기 G 코드가 하나 더 나오죠. 근데 UA 코드가 아직 안 보이죠.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 찾아봐야 됩니다. UA 코드를 여기 추가로 아까 심었기 때문에 하나 더 나와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반영을 아직 안 시켜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만들기만 하고, 예, 만들기만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아직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까지만 해놨지, 제출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제출, 게시까지 해줘야지 실제 서버에 이게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동작하는 서버로 넘기기 전에 미리 일종의 테스트 서버라고 해야 되나? 예, 가상의 테스트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든 요 태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그 모드가 미리 보기, 디버그 모드라고 해요. 개발자 모드라고도 해요. 예, 실제로 돌아가는 서버에다가 적용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다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 태그 어시스턴트 베타라고 해가지고 여기 커넥 태그 어시스턴트 유어 사이트,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이 태그 어시스턴트를 커넥 연결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가상 테스트 서버 같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페이지에서 네가 새로 만든 태그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미리 보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요 사이트 아까 썼던 우리 홈페이지 요 사이트, 예, 주소 있죠? 복사해서 태그 매니저에, 예, 여기 좀 전에 넣었던 여기 커넥트 하는 거에다 이걸 넣어주고 요 사이트를 우리 태그 어시스턴트하고 요 홈페이지를 연결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연결된 상태에서 요 태그가 동작을 하는지를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커넥. 예, 그러면 이렇게 커넥팅이 일어나고, 잘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예, 요 사이트는 요 사이트, 아까 우리가 보던 사이트 하나, 요건 요것대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새 사이트가 하나, 예, 또 하나 생성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요거는 실제 돌아가는 현재 적용된 그 리얼 서버고요. 요게 테스트 서버로 좀 전에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준 우리 페이지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요거는 태그 어시스턴트 뭐가 지금 요 태그 어시스턴트 커넥트 됐습니다 라고 하는 가상 페이지입니다. 예, 테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동작하는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요게 없죠. 예, 여기. 예,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동작은 이렇게 요 페이지가 가상 그 추적 페이지로 연결이 됐습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클릭이 동작하는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요 페이지를 띄운 것조차도 페이지 뷰라는 게 하나 작동을 한 거거든요. 메인 페이지를 오픈한 거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내가 뭐 회사 소개를 클릭했다든가 뭐 시공사를 클릭했다든가 하면 요 클릭하는 행위 하나도 다 나중에 이벤트로 추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동영상이 있네? 그러면 동영상 그 클릭하는 거 이것도, 예, 추적 GA4에서는 추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스크롤이 한 번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끝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게 몇 프로를 스크롤해서 봤는지 이것도 GA4에서는 다 추적을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러한 작업을 하도록 아까 태그가 두 개가 심어져 있었죠. GA4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UA 코드가 하나 있는데 UA가 하는 역할은 다른 기능은 없고 요 메인 페이지가 짠 하고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오픈됐는가 안 됐는가까지만 추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오픈됐냐는 정보와 스크롤을 몇 번 했냐, 동영상을 몇 프로나 내가 시청을 했냐 하는 것들이 이제 두 태그 간에 서로 데이터 호환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앞부분에 깜빡깜빡하고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요 대목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바로 요 가상으로 테스트하는 페이지에서 어떤 클릭이나 뭐 동영상 재생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페이지예요. 분석 페이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상의 테스트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분석을 해주는 태그 어시스턴트. 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컨티뉴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컨티뉴 해봐요. 그러면 여기 보시죠. 태그 not fired하고 태그 fired라고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난 요건 없고 요 태그 fired가 된 건 여기 GA4하고 UA하고 두 개가 다 동작을 한 걸로 나타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개 다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열리면서 자기 할 일들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설정을 많이 잘못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요 UA 페이지 뷰 새로 만든 태그인데 얘가 동작을 제대로 안 했다. 페이지가 열렸는데도 얘가 측정을 못해.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게 되냐면 요 밑에 있게 돼요. not fired로. fired는 발사하다. 동작하게 개시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not fired 그러면 동작 안 했다 이런 뜻이고 fired라고 하면 이미 동작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정상적으로 지금 메인 페이지 한 번을 딱 열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가상 페이지에서 여기서 요 페이지를 딱 한 번 클릭했을 뿐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열리는 것까지만 얘가 지금 추적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동영상이 하나 있네? 요 동영상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돌아가고 있죠? 그럴 때 그럼 여기 분석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시면 처음에 아까는 요 두 개만 달랑 있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한번 딱 클릭을 했더니 얘가 요렇게 새로운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여기 스크롤 뎁스라고 뜨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스크롤. 아까 우리가 이게 흘러가는 그걸 얘기했고요. 이게 동영상을 체크를 하려면 동영상의 어떤 흐름도 그 GA4에서는 잡으라고 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변수에서 그 태그 변수에서 동영상까지 추적을 하려면 이게 디폴트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그 매니저에 가가지고 어떤 게 지금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추적할 때 이 변수의 구성값 중에서 만들어져는 있는데 디폴트로 만들어져는 있는데 여기 아직 추가 변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본 제공 변수가 페이지 패스 URL 리퍼러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5개만 있고 나머지가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이거 구성 버튼을 열어보시면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추가적인 그 추적 뭐랄까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이 있어야지 그 새로 읽어낸 데이터를 그 변수 쪽에다 넘겨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아까 동영상을 클릭을 시켰는데도 분명히 동영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잡는 게 안 보였거든요. 그 태그 어시스턴트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직 동영상 쪽에 그 변수를 추적하라고 세팅이 활성화가 안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기본 제공이에요. 새로 우리가 안 만들어도 돼요. 구글의 태그 어시스턴트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뭐 오류가 발생하거든 추적해라. 뭐 디버그 모드이거든 추적하라. 이런 거 제가 체크하는 거 한두 개만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클릭이 발생하는 거 있죠. 특정한 페이지에서 어떤 클릭이 발생하는 거는요. 뭐 URL이 클릭되든 그 아이디가 클릭되든 클래스가 클릭되든 다 있는 게 좋습니다. 핵심적으로는 URL, 클릭 URL하고 클릭 텍스트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긴 해요. 클릭 URL, 클릭 텍스트. 특정한 그 버튼의 이름이 붙은 버튼인 그 안에 URL이 붙어가지고 클릭이 될 때 이 두 가지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거 외에도 클릭을 측정하는 경우는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클릭은 다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거는 그대로 이제 폼, 주로 이제 설문지 같은 거에서 일어나는 액션들을 추적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또 기록, 뭐 히스토리, 뭐 이런 거 있고요. 꼭 필요한 것만 지금 하는 겁니다. 필수 옵션. 여기 보면 드디어 스크롤이 나오죠.
우리가 아까 마우스를 이렇게 몇 번 휠을 돌려가지고 2번, 3번 내려갔듯이 그거를 측정하는 거. 이게 스크롤 변수 추적이에요. 뎁스 유닛, 그리고 스크롤 디렉션, 어느 방향까지 갔는지. 이렇게 스크롤 3개. 그리고 이 동영상 부분 넘어와 버렸네. 이 동영상, 아까 재생 버튼이 있었잖아요. 동영상 버튼도 꼭 필요한 게 퍼센테이지, 몇 프로나 받는가, 커런트 타임, 어느 정도 시간까지 보는가, 듀레이션, 보는 그 기간, 구간, 그 다음에 그 비디오의 타이틀은 뭔가, 이게 유튜브랑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제목, 그 다음에 그거의 그 시청 유지 기간,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커런트 타임, 그 다음에 그래서 본 퍼센테이지가 몇 분, 그리고 이 비디오의 URL은 뭔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는데 여기 가운데 한 5개는 동영상의 어떤 흐름을 측정하고 싶을 때 필수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 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동영상에 대한 모든 액션을 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끝난 거네요. 뭐 공개 상태 이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동영상하고 스크롤은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클릭, 크게 3군데 클릭에 해당하는 이벤트, 동영상 재생과 관련된 이벤트, 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 요 3가지는 그냥 웬만하면 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체크만 하고 나오면 이게 다 반영이 돼서 아까 5개밖에 없었던 이 변수가 쭉 늘어났죠. 이제 한 10개로 늘어났죠. 비디오, 스크롤, 클릭까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봐요. 다시 해봐요. 아까 이 테스트 서버에 가가지고 요거 태그 어시스턴트가 나와 있는 페이지, 요 페이지에 가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아까는 얘가 분명히 내가 어떤 클릭을 했는데도 여기 스크롤 뎁스를 추적을 할게요 라고 해놓고서 더 이상 더 이상 얘가 활동을 측정을 못했잖아요. 내가 이쪽 가상 페이지에서 하는 모든 클릭 행동, 모든 행동이 이쪽에서 데이터로 순서대로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 웹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자, 동영상을 재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추적기에서는 지금 어떤 게 나올까요? 여기 보면 퍼즐 ENC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요것도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을 얘가 다시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커넥트를 한번 해보고요. 업데이트를 지금 시킨 상태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껌뻑껌뻑 할 거예요. 앞에 추적하는 부분이 껌뻑껌뻑 이제 동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페이지가 나왔을 때 얘가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까 그 스크롤 하기 전에 지금 최초의 이 페이지가 쫙 열리는 것까지 1, 2, 3, 4, 5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지금 잡힌 거예요. 컨티뉴 하고 2개가 정상적으로 파이어드 돼서 동작하고 있는 게 보이죠? 다시 테스트 페이지 가가지고 제가 만약 여기 이제 아까 영상 클릭보다도 요걸 먼저 해봅시다. 회사 소개. 링크를 하나 클릭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3가지를 변수로 추가했죠. 링크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재생되느냐, 스크롤이 휠로 하위로 스크롤까지 일어나느냐. 지금 제가 그 3가지 종류 중에서 클릭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죠 지금.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보이시죠? 아까 여기 5번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새로 링크를 하나 클릭했다. 6번에서. 그랬더니 그 링크를 타고 쭉쭉쭉쭉쭉 읽어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돔레디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웹사이트가 하나 독립적으로 있을 때 그 도큐멘트를 이쪽에 메모리에다가 올리는 데까지를 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를 우리가 웹페이지 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조리 다 읽어가지고 짠 하고 웹브라우저에다 띄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윈도우가 짠 로디드, 윈도우가 딱 하고 열리는 순간이 이제 이 마지막, 쉽게 요 페이지가 드디어 다 펼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슨 페이지가? 여기 새로 본 페이지고, 아까 메인 화면이었는데 이게 2번째 화면으로 넘어왔잖아요. 요 페이지가 메모리에서 쭉 읽다가 드디어 마지막 짠 하고 펼쳐지는 게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윈도우 로디드라는 게 과거형이잖아요. 로디드, 띄워서져 끝났다. 그 다음에 돔 레디, 도큐멘트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메모리에서 이미 끝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돔 레디하고 윈도우 로디드는
어느 한 페이지가 열리긴 열리는데 그 열리는 단계를 좀 더 심화시켜서 끝까지 일어나는 단계를 순서대로 나눠 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 돔 레디 그다음에 그 로디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다 끝나면 이걸 보통 페이지 뷰라고 페이지가 열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링크가 클릭돼서 새로운 페이지 하나가 열렸다. 여기까지가 이제 액션이 추적이 된 거예요. 이게 이벤트들인 거죠. 자, 다른 액션을 해볼게요. 퍼즐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이 백에 대한 그게 한 번 더 이제 발생을 하겠죠. 아니면 여기 안에 뭐 동영상이 있나? 없어요.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가지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는 지금 로고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얘가 또 뭐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아까 여기 윈도우가 로드된 것까지 아까 지금 아까 여기 11번까지가 추적이 됐었는데 이제 12번 스크롤 뎁스가 한번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링크 클릭이 일어났죠. 스크롤 뎁스가 얼마나 일어났었을까요? 이렇게 잠깐 일어났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링크가 클릭이 되면서 다시 홈페이지가 18번까지에 걸쳐서 이 홈페이지가 윈도우 로디드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동영상을 한번 이제 구동을 해볼게요. 요거 구동. 그럼 얘가 이제 퍼즐 소이를 시공하는 사례 이렇게 동영상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추적기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자, 아까 여기까지 12번, 13번까지 있었는데 동영상 클릭이 일어나면서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페이지가 또 열리는 거죠. 여기 동영상에 대한 추적이 어디선가 잡혀야 되는데 여기서 안 잡히네. 그냥 페이지가 열렸다고만 나오네요. 이 페이지가 동영상 페이지는 아닐 텐데 이건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돌리는 걸 얘가 별도로 잡는다 그러면 이게 동영상 뭐가 해서 돕니다 라고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동영상에 어떤 아까 우리 변수 지정한 게 반영이 안 됐거나 어쨌거나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니까 요거는 그 원리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동영상을 재생해라 라는 지금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만약 감지할 수 있으면 얘가 그 동영상 클릭으로 인해서 잡을 수 있는 이벤트도 추가로 잡습니다. 스크롤 뎁스도 아까 잡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도 그 비디오 뭐시기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안 나온 걸로 봐서 이게 아직 반영이 덜 됐든가 아까 캐시가 새로 갱신이 안 됐든가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서버에서 어떤 액션들이 발생하는지 뭐 블로그 바로 가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건 아예 딴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죠. 이제 이건 네이버 블로그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적권을 벗어납니다. 얘는 그냥 클릭이 일어났다 요거 하나까지만 추적을 하고 마지막 추적이 클릭하고 나서 딴 데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구글 추적 카메라가 추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19번 링크가 클릭됐어요. 어디로? 저기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가는 링크가 클릭된 다음에 네이버로 넘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얘는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멎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추적기가 하는 역할은 우리 쪽의 카메라가 인정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범위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그 내부 공간 영역까지만 추적이 가능한 거죠. 외부 사이트로 빠져나가 버리면 못 잡아요. 가끔 가든지 어떤 분들이 우리 페이지에다가 뭐 손님들 신청 같은 거 받으려고 구글 설문지 같은 거 양식 만들어 놓고 뭐 구글 설문지로 오는 사람들까지 추적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못 잡습니다. 못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 테스트 해본 바로는 그래도 다 잡히죠. 지금 아까 이게 스크롤 버튼하고 이 동영상 버튼 추가로 변수를 활성화시켜 줬는데도 아직 그건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아마 업데이트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메모리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오케이 정상 동작을 잘 하는 것 같아 라고 인정되면 이제 요거를 최종적으로 실제 움직이는 요 서버 있죠. 요쪽 서버로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걸 퍼블리싱이라고 그래요. 게시하다. 그래서 미리 보기로 내가 쭉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 태그 추적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다른 별 문제는 없어 라고 판단되면 이제 오케이 그럼 서버에다 이걸 반영해라
라고 제출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어떻게 했길래 뭘 게시할 건데 라고 이제 이게 버전을 넣으라고 나와요. 버전은 그냥 보통 날짜 써주시면 됩니다. 2022년 오늘이 1월 11일. 예. 거기에 첫 번째 작업이죠. 01 뭐 이 정도 하면 되죠. 뭐. 이게 버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구글 GTM에다가 구글 태그 매니저에 매니저 컨테이너 안에 뭐를 좀 추가한 거예요? GA4는 기본으로 지금 심어져 있었고, 예, GA4하고, 그 다음에 UA 태그, UA 페이지 뷰 태그, UA 페이지 뷰 태그. 둘 다 페이지 뷰 태그인데, GA4는 페이지만을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페이지 뷰 태그라고 하긴 좀 그래요. 예, GA4 기본 베이직 태그라고 할까요, 그럼? 예, 이것도 그냥 뭐 베이직이라고 하죠. 그냥 기본으로 아까 6가지 이벤트를 얘가 동시 추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베이직이라고 합시다. 예, 베이직 태그와 예, UA 페이지 뷰 태그를 활성화시켰다. 생성해서 집어넣은 거죠. 삽입하고 미리 보기 한 뒤 예, 미리 보기 확인한 뒤 예, 활성화 시킴. 이게 우리가 이 버전 작업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무슨 작업을 했었어요? 그 디폴트 변수 중에서 예, 구성 변수 중에서 추가로 우리가 했죠. 클릭 관련 클릭하고 또 뭐 클릭 그 다음에 비디오 동영상 그 다음에 스크롤 이 세 가지 주로에 대해서 예, 추가 활성화를 시켰죠. 이런 식으로 그때 작업을 예,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를 쭉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작업은 누가 했다. 왜? 이게 관리자가 나중에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놓고서도 그 누가 했는지가 불분명해가지고 사후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자는 누구였다. 이런 거를 써놓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만약 그 별도의 자기 개인 그 아이디를 관리자로 그 공유받아 가지고 예, 접속 권한을 받아 가지고 작업을 자기 개인 아이디로 만약 했다 그러면 요 굳이 작업자를 써놓지 않아도 마지막 이 작성 작업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다 아무개라고 그 아무개 사람의 이메일이 찍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쪽에 어드민 모드를 예, 빌려 가지고 여기 지금 퍼즐이라는 요 이름으로 지금 접속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더라도 제 계정이 남질 않죠. 원 어드민이 하는 걸로 지금 잡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계정과 실제 작업자의 계정이 다르거나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했을 경우는 이렇게 뭐 그 누가 작업을 했고 예, 그 사람의 연락처는 어디다 라고 써주면 더 좋죠. 왜? 이거 예전에 누군가가 앞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때 왜 그런 작업을 했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자 하고 그 사람의 연락처 이 정도 뭐 이메일을 써놔도 되고요. 예. 그런 정도로 써놓으면 나중에 후속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별도로 했으면 여기는 그 사람의 이메일이 자동으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뭐 이메일도 별도로 써놓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철저해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개발을 하는 예, 뒤에 관리자들이 예, 에러를 덜 느껴요. 그러면 한 1, 2년 뒤에 지나가지고도 이 추적 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다. AS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해서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때 무슨 작업을 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한번 끝냈을 때는 꼭 이렇게 버전해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처랑 해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보시면 이런 작업이 된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 태그를 2개를 새로 만든 것 뿐만 아니라 클릭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더 추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태그는 여기 UA 페이지 뷰 이 태그를 새로 생성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래킹 아이디 아까 맨 처음에 접속을 할 때 새로 하나 변수를 만들었었죠. 예,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태그 올렸고 스크롤에 대한 태그 올렸고 예, 이런 작업을 추가를 한 거죠. 이 모든 작업을 추가해서 10분 전에 드디어 이제 이거를
실제 서버에다가 이 추적 장치를 달고 동작을 개시해라 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노래 부르세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 흥얼흥얼 기분 좋게 노래를 흥얼거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그 2개가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변수, 아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24개의 변수가 활성화됐다라고 요러이러한 행동이 이번 버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버전 3이네요. 작업 버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제.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모든 세팅 작업이 서버에가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 서버에 가서 해도 이제는 아까처럼 분명히 심어놨는데 얘가 왜 못 읽지? 요거 지금 아까 태그 어시스턴트 상태에 테스트 서버 아닌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이거 이제 새로 보기를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가지고. 자, 아까 여기 태그 어시스턴트가 불러냈던 거 있죠? 아까는 얘가 여기 태그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 태그가 붙여졌다는 것까지만 했지 요 애널리틱 코드, UA 코드를 못 읽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 반영을 시켜놓으니까 요 UA 코드가 이제 새로 떠서 활동하는 게 보이죠. 이러면 이제 GA4 태그, 그 다음에 UA 새로 만든 태그, 그 다음에 이제 요 2개의 태그를 함께 관리하는 이 태그 매니저, 컨테이너 박스 다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지금 블루로 나오잖아요. 블루나 녹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이상 없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노란색으로 나온다든가 빨간색으로 나온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노란색은 동작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왔는데 중복 체크를 해가지고 뭐 2사람이 들어온 걸로 인식한다든가 보통 이제 중복 인식이라고요. 그럴 때는 얘가 노란색으로 이상해요. 이게 이 카메라가 아예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데이터가 어긋날 수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할 때는 얘가 주황색으로 경고등을 켜줍니다. 혹은 아예 카메라를 설치는 했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뭔가 데이터가 안 잡혀요. 얘가 아예 뭔가 동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그럴 때는 여기가 빨간색 마크가 뜹니다. 빨간색 마크는 동작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그 카메라. 그러니까 꼭 고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뜨는데 안 고치고 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분명히 카메라 설치는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요 태그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GA 태그는 이제 붙었으니까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겠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만약 뭐 네이버 태그를 넣고 싶다든가 뭐 페이스북 태그를 넣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 태그 매니저 열어 가지고 다시 작업 공간에 가 가지고 여기 태그 연 다음에 다시 또 만들면 됩니다.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네이버 태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네이버 접속 아이디가 제가 알고 있질 않아요. 뭐 딴 사람이 발급을 해줘도 되는데 자기 거를 발급받아서 쓰는 게 더 좋긴 한데 어제 대치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태그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 이름 없는 태그가 아니고 네이버 태그예요. 네이버 태그. 네이버의 추적 태그입니다. NAVER. 요것도 페이지 뷰 태그죠. 페이지 뷰. 왜 네이버 태그를 또 쓰냐?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 삼성 제품을 사느냐 LG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좀 더 특화된 영역들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추적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카메라가 좀 잘 봐주는 영역이 있고 구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여러 대의 추적 장치를 카메라를 여러 대 세워서 뭐 속속들이 방문자의 행동을 보는 게 최선이에요. 많이 심는다고 해서 이 사이트가 아주 느려지거나 뭐 이러지만 않는다면 굳이 내가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여러 대인데 굳이 한 대만 설치하고 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태그도 심어도 되고 구글 카메라 심어도 되고 카카오 카메라 심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카카오 카메라는 주로 모바일 쪽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이 웹사이트에서 뭐 활동하는 거를 크게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카카오 태그까지 잘 안 심는데 그래도 나중에 카카오하고 연계된 웹사이트들 그 페이지들 있잖아요. 다음 뉴스 페이지 같은 거 뭐 그런 건 있으니까 뭐 필요하다면 카카오 태그를 심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심는지 네이버 태그 하나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그는요, 무조건 이 태그의 유형을 아까 UA 태그 같은 경우는 애널리틱 유니버스를 했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태그는요, 무조건 뭘 쓰냐면 요걸 씁니다. 맞춤 설정, 맞춤 HTML 태그. 얘를 써요. 네. 그리고 여기 HTML 코드를 넣는 칸이 이렇게 뜨는데 이 코드에다가 네이버에서 발급한 추적 코드를 그대로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네이버에서 발급받은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애널리틱스라고 가면 뭐 이왕 얘기 말씀드린 김에 네이버에서 추적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 애널리틱스 가가지고 여기 바로 시작하기 누르면 로그인 요구하겠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도 내가 추적하는 코드들에 대해서 저게 나오죠. 그 추적 결과 데이터. 보통 이제 유입 분석, 방문자 분석,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가끔 보셨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 그거에서 꼭 네이버하고 연관된 뭐 블로그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네이버가 추적하는 방식의 그 카메라를 우리 페이지도 심을 수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한테도. 그런 네이버 추적용 그 CC 카메라를 하나 발급받는 거예요. 여기서. 등록을 하면 발급을 해줘요. 어느 사이트든지. 근데 이제 그 코드를 아까처럼 심을 수 있어야만 그 실제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제 최규문의 소셜 코칭에 sonet.kr이라는 사이트의 실제 방문자. 이 보통 일주일 기준일 거예요. 일주일 기준으로 28일부터 1월 3일까지 7일 기준으로 요만큼이 방문합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추적하려고 하는 사이트는 우리 사이트, 제 사이트가 아니라 지금 외부에 있는 사이트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 맨 끝에 가가지고 설정 버튼 누릅니다. 트래픽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걸 열어서 그럼 이렇게 사이트 권한 관리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럼 어느 사이트들이 쭉 보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만드는 그 사이트의 어떤 그 키를 발급받고 싶으시면 여기서 새로 하나 등록해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2015년에 만들어만 놓고 쓰질 않았네요. 요거는 디폴트인지도 모르겠네. 삭제 버튼도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자, 새로운 사이트니까 새로 사이트를 하나 등록시키면 됩니다. 사이트 등록. 대신 이제 그 회사의 그 직원이나 대표자의 그 네이버 계정으로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 사이트에 대한 네이버끼리 저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 원래 대표자가 쓰고 있는 혹은 그쪽 회사의 직원이 쓰고 있는 네이버 아이디 있죠. 걔를 한번 이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데이터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가 가려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태그를 심는 방법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사이트 이름이 아까 퍼즐 ENC 였고요. 홈페이지. 요새는 다들 쇼핑몰은 따로 만들기 때문에 홈페이지냐 쇼핑몰이냐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던 그 페이지의 제목은 아까 저쪽 페이지였죠. 여기에 퍼즐 enc.com 복사 우리 쪽 사이트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HTTP 다 써줘야 돼요. 여기는 HTTP S면 S, 그냥 땡땡이면 땡땡, 이렇게 해서 넣고 등록 누르면 바로 코드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이게 네이버의 추적 코드예요. 요걸 따오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임의로 테스트상으로 하나 지금 따가지고 갖다 넣겠지만 여기에서 추적된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저한테로 들어와요. 제가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갔을 때 여기 얼숲지기 앞으로 들어와요. 그분께 아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아이디가 그 아까 퍼즐 ENC 쪽에서 만들어진 네이버 아이디에서 따왔다면 그쪽 사이트로 열었을 때 보이겠지만 지금 제가 대신 지금 따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네이버가 접속할 때 안 보이죠. 네이버 애널리틱스 접속했을 때 제 네이버 애널리틱스로 와야지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어떻게 설치하는지만 보여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하려면 그쪽 네이버 아이디를 물어봐 가지고 그쪽에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발급받아요. 네이버 애널리틱스. 그래서 교체해 주면 되죠.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거를. 자, 이제 요거를 발급 받으시면 아까
태그 매니저를 다시 가서 작업하다만 안 돼 있었죠. 여기 네이버 페이지 뷰 여기다가 그대로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이트 여기는 퍼즐 ENC죠. 퍼즐 ENC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어떤 카메라로 추적한다? 네이버가 발급한 네이버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카메라로 추가로 하는 거죠. 저장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all 페이지.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네이버 추적 카메라로 추적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붙은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 아까 UA 코드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지 태그로 인한 카메라가 또 하나 설치된 거죠. 그리고 원래 디폴트로 있었던 GA 페이지 뷰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요거 아까 우리가 이름을 좀 바꾸기로 했죠. 이름 바꿔도 되거든요. 이왕. 요거의 이름이 GA4였으니까 여기다가 GA4 페이지 뷰만 추적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베이직. 아까 그렇게 하기로 이름 붙이기로 했죠. 베이직.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름 바꾸셔도 돼요. 저장. 자, 그러면 이제 GA4의 베이직, 그 다음에 우리가 UA 추가한 거, 그 다음에 네이버의 페이지 뷰 이렇게 추가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만 따올 수 있으면 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건요 무조건 맞춤 HTML로 페이스북에서 가져왔든 뭐에서 가져왔든 꼭 여기 태그의 옵션을 만드실 때 여기 태그 유형을 만들 때 꼭 이걸 해라. 뭐를 해라? 요걸 하면 안 되고 요런 거 선택하면 안 되고 꼭 뭐를 해야 된다? 맞춤을 해야 된다. 맞춤으로. 여기 맞춤 HTML 들어가야 돼요. 요거 취소. 원래 있었던 대로. 최종 제출 안 하고 했더니 취소하다가 지워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이버 이건 페이지 뷰예요. 뭐를 하라고? 꼭 여기 태그 유형을 요걸 하라고요. 맞춤 HTML 요걸로. 그리고 아까 카피해 놨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붙이고 저장. 근데 트리거는 모든 페이지 먼저 해주고요. 그래야지 트리거 안 했습니다 이런 에러가 안 뜨니까요. 그리고 저장. 이제 다 됐죠. 자, 다 바꿀 거 바꿨고 다시 네이버 거 다시 세팅해줬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물론 미리 보기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네이버 태그도 페이지가 열렸을 때 동작을 하는지 내가 보는 게 좋으니까. 네이버 태그를 새로 우리가 심었으니까. 다시 한번 컨티뉴에서 커넥트를 시켜보고 짠 하고 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GA4로 이름 바뀐 거 UA 페이지 뷰 정작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이것도 모든 페이지가 열리거든 동작을 하라. 파이어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단 한 큐에 세 페이지가 하나 짠 하고 뜨면서 이 세 개가 동시에 구동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럼 잘 동작됐다. 이제 제출하고 또 이제 변경사항 넣으라고 나오죠.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202201 오늘 며칠 11일 버전 02 아까 01 버전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 작업한 건 뭐였어요? 네이버 스크립트 보통 추적 태그를 네이버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네이버 추적 스크립트 페이지 뷰죠. NAVR 아까 페이지 뷰라고 했었죠. 페이지 뷰 VIEW 태그 추가 작업을 한 거죠. 누가? 최규문. 아까 뭐 이름은 써놨으니까 굳이 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써놓으면 되죠. 2216 8775 요게 776으로 했어. 이게 작업자가 되는 거죠. 작업자. 뭐 날짜는 이미 저 위에 버전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그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네이버 추적 스크립트만 누가 심었나요? 저것도 있잖아요. GA4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정된 이름으로 나오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아까 그 GA 페이지 뷰라고 돼 있었던 GA 언더바 페이지 뷰라고 돼 있었던 태그를 이름을 바꿨죠. 우리가 뭘로? GA4 베이직으로.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바뀐 내용이 있을 때는요, 이름 네이밍 변경, 태그 이름 변경 써놓는 게 좋아요. 어떤 형태의 사소한 변화라도 왜 앞버전하고 뒷버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왜 달라졌고 뭐가 달라졌고 그 작업은 누가 했다, 이걸 밝혀놓고 이 퍼블리싱 게시를 하는 게 습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케이, 끝.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전체 실제 서버에 여기 네이버 태그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이제 반영이 끝난 거죠. 이제 가서 이제 체크해 보면 되죠. 우리 사이트 가가지고 홈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해서 이제 구글 기본으로 깔려 있었고 구글 애널리틱이 정상적으로 추적을 하는지 보이고요. 아직 미안하지만 네이버에 그 추가로 스크립트를 한 거를 네이버 구글 크롬에다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여기 모니터링 하는 그런 지금 앱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구글로 정상 동작하는지는 내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네이버 애널리틱 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도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페이지를 우리가 이미 하나 열었고 이걸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현재 한 페이지가 열려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으로 넘어오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아까는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이제 이거 닫을게요. 두 번 있었으니까. 자, 다 세팅이 끝났으니까 모조리 닫고 이제 보고서로 가봅니다. 이 보고서는 GA4로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예요. 원래 디폴트로 있었던 거. 자, 보이시죠? 이제 분당 사용자 수, 최근 30분 동안의 사용자가 각 지금 분별로 1분부터 30분 전까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쭉 보이기 시작하죠. 사용자 아직 체크 안 되는 건 이거 집계를 한 다음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따가 그냥 뜰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로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난 30분 동안 4번의 분당 사용자 수가 나왔고 그 숫자가 이제 여기 실시간 데이터로 반영되는지를 직접 바로 확인해 보는 거죠. GA4는 GA4대로 추적을 할 거고 아까 UA 그 페이지 뷰 태그를 만든 거는 걔는 걔대로 추적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직 사용자 숫자가 집계는 안 되네요. 보통 오늘 집계된 거를 24시까지 집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보통 보여주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대신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 있죠. 이건 보고서는 24시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사용자 집계가 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막 설치했고 하루도 안 지났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로 나올 수 있는데 실시간에서는 잡힐 거예요. 지금 현재 접속된 사람이 누구인가, 몇 명인가. 자, 보이시죠? 이제 지난 30분 동안에 4명이 잡혔어요. 그래서 실시간 통계 여기가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고 어머나 여기 보니까 대구에서도 지금 붙고 부산에서도 붙었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보이는지 어디에서 접속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적을 해주는 게 이 구글의 장점입니다. 인구 통계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바로는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통계를 내려면 여러 사람들이 그 추가 분석이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놔두시고요. 자, 획득. 이게 바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몇 명이 들어왔는가. 지금 데이터가 아직 집계가 안 돼 있는 거죠. 내일부터는 이게 집계가 될 겁니다. 지금은 실시간 데이터만 일부 보여지고 아직 24시간 그 집계가 아직 덜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로는 아직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실시간 데이터의 일부 현재 사용자 형태만 30분 이내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GA4가 이렇게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보이시죠? 자, 이 똑같은 거를 뭐도 추적한다고? UA, 우리가 새로 만든 UA 코드도 추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추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보면 퍼즐 여기 속성이 있고 요 밑에 가면 속성 보기라는 항목이 따로 떠요. UA 코드만의 그 한 클래스, 한 등급이 그 하이 메뉴가 더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해서 열어야 돼요. 요거를. GA4는 저기까지 안 내려가도 됩니다. 여기 2개의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2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구글에서 이걸 분리해 가지고 새로 제2번 UA 카메라로 된 데이터를 보고 싶어 라고 내가 요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만 하면. 자, 그럼 여기도 현재 활성자 1명 보이죠? 제가 아까 열어놓은 사람이니까 여기도 실시간 데이터 볼 수 있어요. 실시간 개요 눌러보시면
현재 상황이 뜨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 걸 아까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여기 1 한 명 뜨는 게 맞죠. 이건 닫아도 되고요. 안내문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1 뜨고 데스크탑에서 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 사람 데스크탑으로 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구 버전하고 현재 버전하고 차이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천이란다. 분석을 해주는 이름들이 좀 달라요. 얘도 물론 지난 30분 동안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거의 뭐 초당 30초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60초, 1분. 최근 1분간의 흐름이 쭉 가다가 이게 분으로 넘어가면 요 1분 내에 있었던 게 이게 이제 1, 뭐 이런 식으로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까지 추적을 해줘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 여기 제 PC로 보는 거, 뭐 데스크탑으로 보는 거 한 사람밖에 안 잡히죠. 만약 이거를 제가 모바일로 한번 가볼까요? 모바일로 추가해 볼게요. 모바일 크롬에 가가지고 크롬 검색창에다가 요 회사 아까 퍼즐 ENC였죠. PUZZLE ENC.kr이었나요? kr였던 것 같아요. 눌러봅니다. 뭔가 잘못했나? co.kr인가 보다. 퍼즐 다시 한번 쓸게요. PUZZLE 지금 아까 이제 30초 넘어가니까 현재 사용자가 0명으로 바뀌어버리죠. 30초까지만 추적하는 거래요. 퍼즐.co.kr 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데스크탑이 아니라 모바일로 접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모든 기계에서 접속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얘가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내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퍼즐을 맞췄어. 퍼즐 ENC까지 쳤어야 되는데. 이런. 수정해서 퍼즐 ENC까지 써야 돼. ENC. 이동. 이제 떴거든요. 처음에 홈페이지가 개편 중이라고? 개편 중이라고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구조로 나오네요. 퍼즐에 이를 하나 빼야 되나? 아까 뭐였죠? 퍼즐 ENC?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나? 이가 하나구나. 두 개가 아니라. 이런. 이가 하나였어. 두 개 썼어요. 다시. 참. 이게 평소에 자주 들어가던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퍼즐에 이를 하나 없애고 이동. 오케이. 떴어요. 주식회사 이질 PNC.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일이 바뀌는지. 조금 딜레이 타임 걸릴 수 있어요. 이쪽에서 들어오죠, 이제. 여기가 들어와서 잡히기 시작하면 여기 현재 이제 보이시죠? 모바일로 한 명. 이렇게 정상적으로 잡히는 게 보이시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여기 나가버린 걸로 30초 지나가지고 이미 끝나버린 걸로 나왔던 여기도 한번 다시 새로 보기 해볼게요. 새로 고침.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닫았다가 다시 들어오면 한 명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이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데스크탑이 또 하나 생긴 거로 같은 지점이잖아요. 지금 부산에서 새로 들어온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지금은 실시간으로 30분 정도의 데이터만 볼 수 있고 내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루 단위 24시간 단위로 집계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보고 싶으면 잠재 고객에서 뭐 이렇게 사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탐색기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네요. 분석이 아직 덜 끝난 거예요. 인구 통계에 가가지고 개요에 가서 앞으로 인구 통계도 나한테 빼줘 라고 할 때는 여기 사용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됐죠. 이제 여기까지가 구글의 그 GTM 태그 매니저를 이용해 가지고 구글 태그 혹은 네이버 태그를 심어 놓고 그 결과를 첫 실시간 데이터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다고요? 요 사이트 네이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 사이트로 나오고 있잖아요. 제 사이트에 네이버 애널리틱스 가가지고 요 사이트가 동작하는지를 보면 되죠. 다시 그 사이트를 가봐야죠. 요약 실시간 분석 보기
가보면 현재는 책임문의 소셜 코칭에 대한 지금 작업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요거를 아까 우리가 새로 만든 게 뭐였어요? 퍼즐 ENC 요거였죠. 퍼즐 ENC. 요걸로 바꾸면 지금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딱 한 명 한 명. 방문자 수를 넷으로 잡네요. 요것도 최근 30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30분간 아까 구글에서도 4명으로 잡았었죠. 얘도 지금 4명으로 잡는 게 보이시죠? 4명이 페이지 둘, 아니 6. 두 사람은 2페이지 이상 봤다는 얘기죠. 아니 한 사람이 뭐 2페이지 더 봤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30분 단위로 보면은 구글의 GA4하고 데이터가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분 단위로 본다든가 그러면은 UA 코드는 그게 아마 5분 단위일 거예요. UA는. UA는 5분 단위, 얘는 30분 단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방문자 수가 UA로 추적할 때하고 GA4로 추적할 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것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팁으로. 여기서 UA로 봤을 때는 보통 현재 실시간을 집계하는 게 5분 단위예요. 5분 단위. 이건 제 거니까 이쪽 걸 가봐야죠. 여기에서 UA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추적 단위가 5분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5분이라고 써 있는 게 있나? 저도 잘 안 써 있길래 구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아마 5분 단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1분, 26분, 30분까지 하는데 여기에 실제 사용자 체크, 카운팅을 해주는 게 5분 단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GA4로 가보면 여기 ENC GA 쪽으로 요걸 가보면 여기는 아마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 뭐 4 찍힐 겁니다. 이것도 30분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 아까 구글이랑 그러니까 네이버랑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그 30분이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찍히는 거예요. 최근 30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 네이버도 바뀌었을까요? 3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 제 거에 네이버. 요거 말고 요거. 리로드. 조금. 얘는 아직도 4로 나오네요. 아마 얘는 뭐 30분이 좀 길게 잡나 보죠. 여기 5시 33분 기준이네요. 현재 시간 기준인데 1분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두 명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앞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내가 제대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이 방문자 수로 한번 체크를 해보거나 페이지 뷰 수로 체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네이버에서 잡는 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네이버의 그 결과치하고 그 애널리틱의 UA 버전 말고 저거 GA4 버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와 있고 몇 페이지가 열렸는가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10페이지가 열린 거로 나오네요. 어느 페이지가 몇 개, 뭐 어느 페이지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잘 공부를 해보세요. 앞으로 GA4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쓸 만큼 써야 되는 툴이기 때문에 그 GA4의 장점을 이용한 그 보고서 관리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새로 심었던 UA 코드를 가지고 구글 분석을 하는 것도 마케터라면 기본은 아셔야 됩니다. 자, 올해 2022년인데요. 이제는 이런 GA, 구글을 이용한 분석은 그냥 뭐 기본 마케터들이라면 당연히 써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혀서 쓰는 만큼 여러분의 그 고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좀 배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굿럭, 행운을 빕니다. 올해도. 여기 거 녹화는 마치겠습니다.